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새로 나오면 처음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부품 바꾸는 거 아니에요? 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하세요. 정상적으로 오버홀하는 업체, 사설업체들은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것만큼 손목에 딱 올렸을 때 탁 붙는 느낌이 나는 시계가 없어요. 그렇게 수리를 하면 4, 5년 후에 그 시계가 망가져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회원지하 쇼핑센터에서 워치닥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대중이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하는 거야? 지금 한 8년, 9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딱 하나를 집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물려받으신 시계나 유품이나 이런 시계들을 가져오시면 되게 오래되고 관리가 안 돼서 시계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수리하기 되게 곤란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깔끔하게 복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 이제 시계를 빈티지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 좀 맡겨주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품을 구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못 쓰는 동일 무브먼트를 구해서 거기서 부품을 이제 빼서 쓰던가, 정 안 되면은 이제 부품을 이제 사대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제작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오리지널 부품을 중고로라도 구해서 복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계가 보통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메커니컬 워치랑 쿼츠워치로 나눠지는데, 메커니컬 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무슨 뭐 오버홀, 보통 이제 권장사항 4,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 착용하시면 4, 5년 정도에 한 번, 그 다음에 뭐 착용 횟수가 굉장히 뜸하다 하시면 7년 정도에 한 번씩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뭐 충격이나 시계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방수나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요즘 들어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골프 치시는 거, 테니스 치시는 거, 한쪽 방향으로 팔을 크게 똑같이 휘두르는 운동을 계속 하시면 안쪽에 있는 부품들이 계속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주의하시는 게 좋고, 쿼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뭐 충격이나 습기나 뭐 어쨌든 전기로 가는 시계니까 그런 걸 주의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시계가 정지된지 모르고 방치하셔서 생기는 누행 문제가 제일 심해요, 오히려. 그래서 시계를 내가 오래 안 찰 것 같으시다 싶으시면 가까운 수리점에 가셔서 전지를 빼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시면 전지가 정지되시면 최소한 한 달 내는 전지 교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계는 기록 매체거든요. 시간을 기록해주는 기록 매체예요. 그래서 몇 시 몇 분을 적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정확한 시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쿼츠나 일반적인 디지털 시계 G샵 같은 걸로 대표되는 시계들이 가장 좋고, 다른 하나는 뭐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워치라는 개념이 되게 빈번한데, 그런 것처럼 약간 기념품의 개념 내지는 추억 메모리얼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시계 조금 안 맞아도 아버지가 쓰시던 시계, 할아버지가 쓰시던 시계 물려받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추억을 상기를 시키면서 사용하시는 그런 시계들이 있죠. 의미 있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드워치라고 많이 얘기하는 시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좋은 시계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카키필드, 뭐 아니면 시티즌 PMD, TRX 모델들, 티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팔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예, 그만큼 안정성이나 정확성 이런 게 보장이 되니까 가격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고, 막 특이하고 신기한 것 중에 좋은 거를 찾으시려면 그만큼 비용과 경험을 지불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상태에서 시계에 입문을 하실 거면 남들이 많이 쓰시는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저렴한 걸로 가면 G샥류. 저도 지금 G샥 차고 있거든요. 저렴한 걸로 가면 G샥류. 기계식 시계라는 게 뭘까 흥미가 생기시면 이제 그때부터 많이들 사시는 게 이제 뭐 태그오이어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태그오이어보다는 오히려 해밀턴 쪽이 나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기계 차이죠. 네, 무브먼트 차이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해밀턴 쪽이 오히려 낫고,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고 싶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전 론진 괜찮고요. 그 위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오리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요즘에는 오리스도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서 뭐 오메가 바로 밑에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오메가 롤렉스 2계열로 넘어가기 전에 거쳐갈 만한 시계들로는 오리스 계열도 괜찮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새로 나오면 처음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검증 단계를 좀 테스팅 베드가 될 가능성이 커서 한 다음 버전이나 다다음 버전 나왔을 때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수리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에 저렴한 시계들 되게 좋은 시계들 많거든요. 열심히 쓰시다가 안 되면 새로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는 리베르소. 예그로 포트를 제일 좋아하는 시계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큼 손목에 딱 올렸을 때 딱 붙는 느낌이 나는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되게 대중적인 롤렉스가 딱 찼을 때 손목에 딱 붙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만한 45mm, 46mm짜리 차야지 그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덩치가 이따만신데 진짜 요만한 여자 시계 차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취향 문제인데, 예, 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리베르소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손님들이 제가 처음에 가게를 열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여전히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부품 바꾸는 거 아니에요? 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하세요. 요즘에는 진짜 그런 분들 진짜 드물고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정보를 찾는 것도 편해지고 해서 소비자분들이 이제 금방 알아채시고 이래서 이제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드렸어요. 분해 사진부터 작업 과정을. 그러다가 시계 쪽에 진짜 진심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진심인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걸로도 만족이 잘 안 되세요. 작업 다 끝난 걸 다시 열어가지고 확인시켜드리고 이런 과정을 제가 몇 번을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오토매틱 시계를 오버를 하나 하려면 분해해서 세척해서 조립하고 메인터넌스하고까지 하는데 보통 대여섯 시간이 걸려요. 길면 7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거를 다 통으로 드리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작업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버홀이라는 게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고 작업 과정도 복잡하고 하니까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이만큼 주고 비싼 시계를 맡겼을 때 어떻게 작업이 되는가를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정상적으로 오버홀하는 사설업체들은 가격이 싸지 않아요. 저만 해도 그렇게까지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식 업체에 비하면은 많이 싸긴 합니다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막 진짜 엄청 싼 수리는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저도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정식 AS센터에 맡겨가지고 수리를 하시는 건, 저도 센터에 가시라고 권해드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경우에 권해드리냐면, 외장재가 망가졌을 때, 크라운이나 케이스가 깨지거나 베젤 인서트가 막 박살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웹에서 구해드릴 수 있는 건 대부분 중고를 구하거나 해외에서 물품을 공수를 해가지고 바꿔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저도 받아봐야지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하고 비용도 소요가 많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하니 될 수 있으면 정식으로 AS 받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시계 기술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기름밥 먹는 기술자예요. 테크니션인데
테크니션들한테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시계 기술자들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부품이 원체 작다 보니까 할 거를 안 하고 빼먹으면 안 돼요. 생각보다 수리를 하거나 오버를 하는 데 있어서 귀찮은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안 해도 대충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계 잘 가요, 안 해도.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조금씩 쌓이면 이게 4, 5년 후에 멀쩡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오버홀로 저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수리를 하면 4, 5년 후에 그 시계가 망가져서 들어와요. 과정들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빼먹지 않고 꼼꼼히 다 하면 결과적으로 좋게 나와요. 무슨 예술작품 만드는 것처럼 뭐 하늘에서 영감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도면이 있고 그 도면대로 하는 작업 순서들이 있고 공구가 정해져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차근차근 스텝 해서 다 안 빼먹고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쁘게 나와요. 시계는 항상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도 내에는 예전에 해시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사람들 주위에 있어 왔어요. 지금은 이제 시계를 손목시계 형식으로 사용을 안 하시고 이제 핸드폰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어쨌든 시간을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손목시계라는 방식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걸 즐기시고 시계라는 그 쇳덩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즐겁게 시계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